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앤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져오셨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과학과 관련된 뉴스는 다른 뉴스에 비해서 매우 객관적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예. 왜냐하면 관련된 연구들이 엄밀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그런 법칙을 찾고 그리고 또 그것이 다른 학자들로부터 또 검증이 되면서 진리 혹은 진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 관련 소식 같은 경우에는 그 언론사의 입장에 따라 또 다르게 전달되고 또 심지어 왜곡까지 발생하는 것에 비하면 이 과학 관련 뉴스, 즉 과학 저널리즘은 매우 객관적이고 무엇보다도 중립적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과학 저널리즘을 좀 냉정하게 살펴보면 그 논란이 되는 부분도 많고 특정한 입장에 따라서 연구 결과도 다르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과학 저널리즘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으실지 그리고 또 올바른 과학 저널리즘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과학 관련 보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청자들에게 전해지는 겁니까? 이상 그 절차 말씀드리면 우선 과학적 절차를 따른 연구와 그리고 그렇지 않은 연구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과학적 과정, 그 절차를 따른 연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연구들은 대체로 논문이라는 형태로 출판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네이처나 사이언스, 셀지 이런 것들은 이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명한 학술지에 새로운 연구가 소개되면 일반적인 언론들은 그 학술지의 신뢰도, 어떻게 보면 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심사 과정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 때문에 특별하게 따로 검증을 하지 않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또 어떻게 보면 연구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이제 보도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난해 있었던 스텝 줄기세포 논란처럼 네.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조작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연구비를 지원하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목표와는 따로 나오는 그런 결론을 유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학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연구에서 나타내는 그 잘못된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이게 더 문제인데요. 과학적 근거 없이 자신의 견해를 그럴듯하게 좀 학술적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불량 지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디어를 통해서 종종 등장하고 시청자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품 첨가물에 대한 공포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독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식품 첨가물을 화학 물질이니까 이것을 규정하고 소량이지만 유해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들은 굉장히 비전문적인 식견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도 어떻게 보면 화학식으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른바 화학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그 뉘앙스의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연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것들이고 예. 화학이라고 부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몸에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편견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없지 않아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래도 독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 대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이거 당연히 매우 바람직한 언론 행위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에 시스템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검증이 된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자기만의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공포심을 조성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 첨가물에 소량이지만 유해한 성분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환경 호르몬처럼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가끔 이렇게 TV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논리적 비약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호르몬이라고 했을 때에는 내 몸의 그 정체가 내 몸의 대사를 조절하기 위해서 내 몸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그런 신호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이미 첨가물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요. 예. 그리고 첨가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 미국 FDA도 있고 우리나라 식약처도 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영향력과 축적성 등을 고려해서 유해성 검증을 마친 겁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래서 호르몬 작용과 전혀 무관한 그런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과도하게 강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도한 공포심,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한 공포심 그런 것들은 조금만 문제가 있다고 해도 너무 크게 부풀려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몇 년 전부터 뭐 식품 첨가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뭐 MSG 들어가면 나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 이거 뭐 MSG 들어갔어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좀 혼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식품 첨가물이라는 거 이게 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식약처 검사 이런 거 말씀드리고 했지만 상당수의 검사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고려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을 보존을 위해서 혹은 맛의 개선을 위해서 혹은 뭐 아름다워 먹고 싶어 보이기 위해서 그러기 예. 위해서 식품에는 첨가물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첨가물에 들어간 성분은 특정한 용량이 되지 않으면 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 해롭지 않습니다. 또한 네네. 축적도 되지 않거든요. 다 이렇게 배설이나 혹은 이렇게 다 노출이 돼서 이게 또 다시 나오게 되는데 네네. 우리가 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희석을 하면 독의 작용을 전혀 하지 않는 즉 무작용량이라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무작용량이 되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약으로도 작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지난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치약의 유해성 관련된 그 부분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결론적으로 보면 해당 성분이 몸에 축적되지도 않고 또 해당 함유량 정도는 인체 유해한 수준까지 끼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연구 결과나 성과를 전할 때 과연 과학 저널리즘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예, 그 과학 저널리즘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학 저널리즘이 단순하게 뭐 흥미로운 연구 결과나 그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방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다양한 논쟁 속에서 시청자가 쟁점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운데서 어떻게 연결해주는 그런 해석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직 우리나라 과학 저널리즘은 단순히 과학 소식을 다루는 것 이것에 좀 그치고 있어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예. 앞으로 좀 더욱더 전문성을 가진 과학 전문 기자들이 보강이 되고 제대로 된 그 과학 지식과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언론이 적극적으로 그런 인적 자원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굉장히 뜨끔한 오늘의 논평이었는데요. 네네. 이 저희 뭐 과학 프로그램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도 정확하고 좀 올바른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과학 저널리즘이 단순히 과학기술 성과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시청자들께서 과학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